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반등하나 싶었는데 매도가 오후에 강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기분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옷이 찢어져가지고, 급하게 백화점 가서 옷을 샀는데, 그날 저녁에 TV를 보니까, 그 브랜드가 백화점에서 내일부터 50% 세일한다고 하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고 약보합 정도를 예상했는데 오늘도 장중 하락이 너무 컸습니다. 폭락의 전조 현상일까요?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그런 추가 하락을 예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할 때 거래량보다 지금 떨어질 때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개별 종목들이 이전 저점보다 더 내려가는 종목들이 자꾸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 그런 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좋은 흐름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빠지는 거는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이거든요. 16일이라는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시장에서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도 계속 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도 계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예요. 오늘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니까. 대신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1시 반 조금 넘어서부터 외국인이 매도하던 거를 돌렸어요. 돌렸는데 보통 이게 코스닥이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오늘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코스피의 매도가 더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물도 더 빠졌다. 그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입니다. 또 뭐 한번 상장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워낙 덩치가 큰 데다가 이제 지수 편입됐잖아요. MSCI 지수 편입됐잖아요. 편입되고 나서 이제 매도 시작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크니까 지수가 빠지잖아요. 인덱스가 빠지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타겟이 LG 에너지 솔루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매도를 했는데 어제는 뭐 지수 편입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를 팔고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파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영향이 있고 뭐 그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올해 계속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시장이 빠졌는데 시가총액 100조가 늘었기 때문에 그거만큼 비중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뭐 엄청나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국의 지금 CATL 같은 경우 닝더스타이도 지금 계속 빠졌어요. 이상한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게 빠지면서 뭐 오히려 더 나쁘게 같이 연관돼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추가로 나온 뉴스 같은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시장의 악재는 날짜를 지정했다라는 거죠. 그 날짜를 지정한 것 자체가 악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뉴스를 보면 인도가 어제 뭐 1월 인플레이션율 나왔는데 6%, 이거 뭐 이전이 5.66이었는데 뭐 올라간다. 그리고 1월 승용차 판매가 월간으로 15.9%가 증가를 했어요. 인도의 자동차 판매가 월간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작년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7%가 나왔어요. 2020년, 2019년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1.7%. 작년 4분기 성장률은 1.3%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다. 그런 게 있었고, 어제
유럽이 많이 빠졌는데, 유럽은 빠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회복을 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또 떨어졌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떨어질 때 뭐 그때 뭐 나왔던 뭐 뉴스들 언급한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격을 통보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미국이 16일이라고 얘기한 거 그거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떨어졌고,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그 연준 그 총재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지금 생각보다 긴축 속도를 더 가속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뭐 다른 위원들, 생각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16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이게 헌법에 명시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토 가입을 뭐 지속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일 총리는 이게 뭐 임박한 현안이 아닌데, 지금 당장 논의할 그런 현안이 아닌데 왜 러시아가 그걸 트집을 잡아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거를 두고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뭐 이제 조금 뭐 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 뭐 이쪽 독일 쪽에서도 굳이 뭐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토 가입을 지금 추진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또 2,000명 정도 파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토도 남동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 나토 가입 국가들,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쪽에 파병을 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군사가 자꾸 배치가 되면 러시아는 더 민감하게 또 생각을 하겠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뉴스들이 있긴 했는데, 뭐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중국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철수 뭐 생각도 없고 정상적으로 업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 뭐 중국, 물론 그 중국 대사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대사관만 빼고 공격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왔던 뭐 그런 뉴스인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뭐 펩시나 켈로그, 타이슨 푸드, 그리고 뭐 월풀 이런 그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올해 많이 할 거다. 이미 지금 펩시하고 켈로그도 올해 가격 인상 크게 할 거고, 뭐 타이슨 푸드는 뭐 한 30% 올렸잖아요, 이미. 올렸는데 뭐 더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를 이쪽에서 뭐 계속 올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방정부 그 1월달 채권 발행을 크게 늘렸어요. 지금 이제 경기가 꺾이는 걸 막기 위해서 집행할 거를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배분하는 거 했는데, 한 337조 정도 채권 발행을 해서 재원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이 그 정부에서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로 경제를 이렇게 하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3월 정도 지나고 나면, 회의가 지나고 나면 집행에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최대 강산업체 BHP가 반기 76억 달러 배당을 한다고 했어요. 최대 배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게 철강석을 캐는 이 회사인데,
뭐 이 그 원자재, 특히 이 철강 금속 이쪽 원자재 이 나라나 회사들은 지금 돈잔치를 하고 있다. 예. 근데 이런 게 보통 그 원자재가 좋아가지고 이머징 시장이 이렇게 좀 경제가 좋을 때, 이럴 때는 보통 위기가 안 오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절정에 달해가지고 이제 뭐 선진국하고 이게 자금 흐름에 그게 보통 금리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터지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머징 시장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인도도 많이 빠지고 브라질만 지금 최근에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브라질만. 그리고 인텔이 그 이스라엘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데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6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회사 가치는 36억 달러 정도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이런 이 M&A 이런 거는 시장에 그 관련 산업을 이게 좀 화랑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P 모간이 유가가 125달러까지 갈 것 같다. 100달러 얼마 전에 1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100달러에 육박을 하니까 지금 95달러잖아요. 네. 125달러까지 갈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게 그 산유국들 나라들 내전이나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페크는 지금 뭐 40만 배를 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100만 배럴 정도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수요가 더 급증할 거라는 건데 증산을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못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가 원래 그 코로나 규제를 좀 강화했던 곳인데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호재가 나와도 이제는 이게 호재로 작용이 안 되죠. 네. 일단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뭐 주가가 오늘 빠졌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네. 지금 시장의 악재는, 오늘 악재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다. 16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미국에서는 또 뭐 16일이냐 또 20일이라는 날짜를 또 거론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만약에 16일이 아니고 20일이다. 그러면은 또 빠지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 의미 없는 하락인데, 사실 오늘 이런 거 20일로 지정을 하면 20일까지 시장을 안 여는 게 좋아요. 네. 뭐, 거래할 이유가 없어요.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나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이게 뭐 불안해하거나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폭락한다, 뭐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반대 매매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주가가 더 빠지면 계좌가 계속 반대 매매로 이게 자꾸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게 뭐 긴장 상태가, 전쟁을 한다라는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싸워서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그 푸틴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일단 협상은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왔던 그 나토 가입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독일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긴장감이 높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뭐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이런 쇼 같은 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거 이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어떤 미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그 힌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걸 줘야만이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요. 조금 질질 끌 수도 있는데, 질질 끌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하락은, 정말 허무한 하락인데, 날짜 지정이 악재입니다. 네. 네. 좀 전의 말씀처럼 전쟁이 나는 것보다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게 더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올해 발생한 하락을 올해 중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지금 벌써 10% 정도 넘게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00포인트에서 지금 300포인트 이상 빠져가지고, 이거 뭐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전체 지수로 봐가지고 시가총액 규모가 회복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IPO 그 회사들의 시총이 너무 커요, 다. 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그걸 다 합하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10%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수 자체가 연초 3,000선을 회복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일에 이제 미국이 긴축을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을 할 경우에,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유가가 막 125달러까지 치솟는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그걸 회복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별적인 기업들 주식은 사실 회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은 실적이 좋아야 돼요. 뭐 질문하신 종목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카카오 게임즈 물어보셨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매출이 1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잖아요. 예. 근데 크래프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크래프톤은 매출이 2조 가까이 되죠. 예.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6천억이에요. 예. 그 카카오 게임즈는 매출은 반인데 영업이익은 6분의 1이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가격인가요, 이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카카오 게임즈가 싸든지 아니면 크래프톤이 비싸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펄어비스나 NC소프트나 게임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게임 회사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쌉니다.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카카오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물론 게임에 뭐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 뭐 이 게임 회사마다 게임의 또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예, 뭐 그런 것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시총하고 그리고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성장성이나 뭐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그거는 사실 비교해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냥 단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비싸다라고 보시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예, 게임 회사에 비해서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NS택을 물어보셨는데 SNS택이 만드는 게 블랭크 마스크라고 그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까 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핌스라고 있습니다. 핌스. 근데 이게 파이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게 OLED에 들어가는 그 부품인데 지금 SNS택은 영업이익이 한 126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6천억이에요. 네. 근데 핌스는 한 1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한 2천억 정도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3배 차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자본이 이쪽은 1,800억이고 이쪽은 한 600억 정도 3배 차이가 나요. 그럼 자본 때문에 이 회사를 시총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영업이익이 비슷한데. 그리고 뭐 블랭크 마스크하고 메탈 마스크하고 제품은 다른데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다고 뭐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파인 메탈 마스크 FMM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 메탈 마스크가 더 이렇게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뭘 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핌스를 사겠죠. SNS택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네. 근데 SNS택을 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일본에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거를 국산화 시켜가지고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술력이 그렇게 좋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40% 이상 돼야 됩니다. 그게 뭐 거의 독점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된다. 다른 회사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루인 그거 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쇼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잖아요. 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기업 투자 손실하고 뭐 금융평가 뭐 원금 손실 뭐 이런 거에서 한 1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랑 새로 만든 법인 그 적외선 센서 관련돼 가지고 열 화상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거 만드는 그거 회사가 거기에 투자한 게 지금 180억을 투자를 했어요. 하나 시스템도 180억, 트루인도 180억, 36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아마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트루인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지금 진행이 좋다.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근데 회사가 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하겠죠, 내용이. 예, 뭐 어디서 발생한 건지. 예. 돈 벌어서 엉뚱한 데도 다 낭비하고 있으면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네. 그리고 QSI하고 뭐 제놓고 지난번에 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장기 투자 이렇게 보면 장기 투자를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은 장기 투자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받았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대형주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대형주, 왜냐면 삼성전자를 옛날에 엄청나게 싸게 샀으면 지금 뭐 강남의 집값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뭐 비교를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약 먹고 자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에요. 예. 장기 투자를 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980년대, 1990년대 이때는,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쭉 묻어두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세상이,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는 데다가, 그렇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여기서 엄청나게 질이 나쁜 투자자들이, 나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그 사람들도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도를 한 건데 흐름 자체를 완전히 깨버린다는 거죠.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또 마침 시장이 망가지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사서 조금 수익이 나면 그냥 바로 팔아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런 투자가 맞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산업, 아주 장기적인 미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올렸던데요. 스펙 관련돼 가지고 뭐 상장 폐지되는데 뭐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스펙은 상장 폐지, 이게 3년 안에 합병해가지고 상장해야 되는데 합병 안 하면 상장 폐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장 가액에다가 이자 해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샀다면 손실이 그만큼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펙이 고평가될 때 그럴 때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돈은 일부는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 뭔가 결론이 나주는 게,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연속으로 빠져가지고 1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치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최대한 견딜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